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미국 은행 3곳에 북한 관련 자금 2천여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자산 몰수를 선언했던 원비어 가족이 북한 선박에 이어 미국 은행에 있는 북한 자금도 회수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련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의 주요 은행은 현재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뉴욕 멜론은행입니다. 이들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은 대략 2,379만 달러.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대북제재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갖고 있고, 웰스파고 은행에는 대북제재법 봉쇄 자금 294만 달러와 대량 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301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또 뉴욕 멜론은행의 북한 자금 보유금은 321만 달러입니다. 은행들의 이런 내역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며칠 만에 숨진 대학생 원비어 씨 가족의 법원 제출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8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자산을 명시하면서 법원에 은행들의 관련 정보 공개 행위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은 11일 이 같은 원비어 씨의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조만간 계좌번호와 소유주 등 관련 정보를 원비어 씨 측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서한을 보내 북한 자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북한 자산 모두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원비어 씨 측의 법원 문건을 통해 최소한 3개 은행의 자금은 확인된 셈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에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원비어 가족들은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 세계 북한 자산을 찾아내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던 원비어 씨 가족들이 미국 내 북한 자금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이 원격 조종 무인기에서 나아가 AI, 즉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와 함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장점과 함께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체계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열 윙맨은 길이 11.7m에 항속거리 3,700km를 자랑하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돼 있어 중간급유 없이 유인 전투기와 자율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인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통신을 하면서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감시 장치를 통해 정보 정찰 감시와 조기 경보 임무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첫 로열 윙맨 무인기 시제품을 출시한 보잉사는 사람이 모는 유인기와 연합 임무를 수행할 경우 혁신적 장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자체 개발 중인 무인기 운용 체계의 일부로 호주 공군이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능 도입은 해군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최근 2020 회계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무인 함정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다에 머무는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하면서 군수 보급과 유지 보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들은 승조원용 함교와 난간, 탑승구, 갑판 등이 없고 겉표면도 창문 하나 없는 형태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적용의 양면성을 지적했습니다. Cost of training a pilot to operate a fighter aircraft is very high. If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can just have an unmanned aircraft with a goo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You're going to save a lot of training costs. On the one hand, you save money in training and that sort of thing.
On the other hand, you take the risk of not doing very well in a particular contest against opposing aircraft and pilots.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매우 정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어 단기간 내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앞서 자율무기 체계 관련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 무기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방위산업체가 보낸 문서로 위장해 관련자들의 주요 정보를 해킹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민간 보안업체인 안랩시큐리티 대응센터는 최근 공개한 라자루스 그룹의 방위산업체 대상 공격 증가 보고서를 통해 라자루스가 최근 잇따라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이자 방산업체인 보잉사와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로 위장한 허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를 발송해 방산업체 내 특정 관계자의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보잉의 인사과 문서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석 디자인 엔지니어로 위장한 문서를 해킹 공격에 사용했으며 문서를 열람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방식으로 원격 제어 악성 코드를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 4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관계와 외교 안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장해 한국 내 대북 정책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뒤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겠다며 내린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정기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1일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신종 코로나 상황 보고서를 통해 국경이 닫히고 북한 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약품 등 물자를 제때 전달받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동안 해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과 함께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홍역과 BCG, B형 간염 등 주요 예방접종을 실시해왔습니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84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를 132만 달러로 증액하고 지난 7일 현재 목표액의 36%를 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등 6개국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협력과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에 각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미래의 세계 보건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서도 외교장관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논의해 기쁘다면서 법치와 투명성, 책임이 우리 모두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